행하 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2022년 상반기 새로 출시할 제품들의 라인업을 쭉 나열해서 기존 제품들과 비교해보고요. 지금 이 시점의 추천 상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새벽이었죠. 인텔의 새로운 외장 그래픽카드인 아크의 첫 작품 알케미스트 출시 소식이 CES 2022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전 세계 유저들이 애타게 인텔 키노트를 기다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분들께서 밤을 새우면서까지 새벽을 보냈죠. 그런데 긴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텔은 딥링크 시연에서 아주 잠시 노트북용 아크 알케미스트의 존재만 보여주고 그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경쟁사인 AMD와 엔비디아가 이번 CES 2022를 통해서 새로 나올 RX 6500XT와 RTX 3050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까지 어느 정도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였죠. 결국 인텔은 유저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로 발표를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제품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만 키운 발표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텔이 이렇게 유저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줘버린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CES 2022 이후에 여러 외신들이 잇따라서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 출시가 2022년 2분기 이후로 연기되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텔은 어느 순간 조용하게 웹사이트에서 인텔 아크 알케미스트의 1분기 출시에 대한 모든 언급을 제거했고요. 2022년 중에 출시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약속만 남겼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아크 알케미스트의 정확한 출시 날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기존에는 인텔 웹사이트를 통해서 올해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ES 2022 키노트에서는 출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모든 웹사이트에서 아크 알케미스트 1분기 출시에 대한 언급을 싹 삭제해버린 걸 비디오 카드즈에서 찾아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무래도 GPU 출시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인텔은 CES 2022에서 주로 프로세서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는 인텔 모빌아이 등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지만 아크와 관련된 내용은 정말 극히 적은 정보만 공개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보도들이 터진 이후에 인텔 관계자는요, GN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아크 시리즈 출시를 연기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22년 1분기 출시를 왜 조용하게 22년도 내 출시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인텔 아크 알케미스트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 2021년 12월 말에 유출됐던 보고서에서는요, 최초 예상했던 2022년 1월 출시에서 2022년 3월 출시로 미뤄질 것이라 밝혔죠. 이미 한 번 전적이 있기 때문에 출시 일정이 또 연기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CES 2022에서 연기될 것이라고만 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F워드를 적을 정도로 뿔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존 출시일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삭제된 점을 감안하면 인텔이 조만간 이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CES 2022 이후 인텔의 큰 행사는 2022년 5월 10일부터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기전 행사인데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계속해서 출시 일정을 미룬다면 이 무렵에 인텔 아크 알케미스트의 정확한 출시 날짜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신제품이 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인텔 아크 알케미스트는 언제 출시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텔의 참전으로 AMD와 엔비디아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엔트리급의 그래픽카드를 2022년 1월부터 출시하기로 한 일정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서 그래픽카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POS 전환 일정이 2022년 상반기로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2월 내지 3월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최근 미국에서 올해 4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하락세를 감안하면 그래픽카드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워낙 변수가 많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기도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인텔을 제외한 AMD와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가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2022년 1월 시점으로 추천 그래픽카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가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그래픽카드 리스트입니다.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등급 기준에 게임 사양을 추가해서 총 5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제품들만 선정을 했습니다. 저사양 게임으로는 로우엔드와 엔트리, FHD 사양부터는 메인스트림급으로 보고 그 안에서도 상하위로 나눴고요. 하위 메인스트림 라인은 FHD 기준으로 60프레임 정도, 상위 메인스트림 라인은 FHD 기준으로 80프레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사양 게임이 가능한 정도인 퍼포먼스 라인은 FHD 기준 100프레임 수준인데요. 이 정도까지만 가면 웬만한 게임은 다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보다 더 높은 등급의 하이엔드와 플래그십 라인은 QHD 기준으로 120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나올 제품들의 가격이 아직 확실치 않은 시점이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당장 게임 좀 돌리고 싶다. 최대한 빨리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외장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차라리 AMD 5600G CPU를 추천드릴게요. 만약 100만 원 이하로 예산을 잡고 있고 굳이 높은 옵션으로 게임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RX 6600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여요. GTX 1660 슈퍼나 RX 6600 XT와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가격은 60만 원대 후반에서 비싸도 70만 원대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RX 6600을 구매하신다면 AMD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이슈를 감안해야 하는 건 꼭 잊지 말아주세요. 게임 최적화 부분이 아직도 조금은 아쉽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게임들이 AMD의 FSR을 채택하는 등 기술적으로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나아지긴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는 1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AMD와 엔비디아의 신제품까지 고려해본다면 표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과 스펙이 전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엔트리 라인부터 메인스트림 라인까지 굉장히 빽빽하게 자리가 채워지는데요. 먼저 1월 19일, 당장 내일이죠. 엔트리급으로 출시할 AMD RX 6500 XT GDDR6 4기가 제품이 기존의 예상을 뒤엎고 GTX 1650 슈퍼 GDDR6 4기가 정도인 하위 메인스트림급의 성능에 MSRP는 $199 출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공급 상황에 달려있긴 하지만 AMD는 엔트리 라인의 그래픽카드로서 유용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채굴러에게는 의도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설계했다고 하네요. AMD 라데온 VP 로라 스미스는요, CES 2022 이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제품이 타깃마켓에서 우선 게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습니다. 대부분 AAA 게임에 적합한 4기가 크기의 프레임 버퍼를 사용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한 활동에 사용하거나 채굴을 하는 유저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거든요. 실제로 RX 6500 XT는요, 8기가나 6기가 버전이 없고 4기가 버전만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GPU로는 굉장히 드물게 64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채굴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 대신에 이 느린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클럭 속도를 굉장히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최대 부스트 속도가 2815MHz인데요. 플래그십 모델인 6900XT의 2250MHz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즉, 공급이 충분하고 $199의 MSRP를 고려해서 출시 가격이 40만 원대 초반으로만 나온다면 엔트리급 제품이라도 하위 메인스트림 라인의 가성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현재 엔트리 라인의 유일한 모델로 볼 수 있는 엔비디아 GTX 1650 4기가 제품의 가격대가 4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누가 봐도 RX 6500 XT를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봐야 할 요소가 있다면 국내에 풀리는 물량입니다. 자, 저희가 AMD 관계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소식으로는요, 기존의 국내 물량이 약 50K 정도였는데 현재는 10K 정도로 축소가 된 상황이라고 해요.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이게 인텔의 아크 출시가 지연된 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AMD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RX 6500 XT의 뒤를 이어서 3월에 곧바로 RX 6400이 30만 원대 초반대의 가격대로 출시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GTX 1650은 훨씬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 RTX 3050 GDDR6 8기가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1월 27일 출시가 확정되었는데요. MSRP는 $249로 비슷한 시기에 출시하는 AMD 라데온 RX 6500 XT보다는 약 50불 정도 비싸지만 기존의 RTX 1650 슈퍼급의 성능일 것이라는 그 예상을 깨고 무려
RTX 2060 슈퍼 8기가급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요. 자, 이 모델도요, 물량만 충분히 받쳐준다면 상위 메인스트림 라인의 AMD RX 6600 8기가 모델과 가격 경쟁을 하게 될 테고요. 전체적으로 메인스트림 라인의 제품들 가격 인하에도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RTX 3050이 출시된다고 해도 채굴 물량으로 빠져나갈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1년 12월에 출시했던 RTX 2060 12기가 모델이 출시하자마자 채굴장으로 끌려갔던 걸 기억해보세요. 일반 소비자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RTX 3050 제품이 예상보다 높은 성능의 8기가 모델, 거기에다가 가격적 메리트가 더해지고 해시값만 충분히 나온다면 채굴충들의 관심이 온통 이 RTX 3050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3월에 출시하는 AMD RX 6400 4기가 모델, 엔비디아 RTX 3050 Ti 8기가 모델까지 출시한다면 각 라인의 제품군이 훨씬 더 촘촘해지면서 전체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예상일 뿐이지만요. 그래도 엔비디아 지포스 GT 1030 2기가 제품이 가성비 게임용 그래픽카드로 둔갑한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마 로우엔드와 엔트리 라인은 AMD RX 6400 4기가 제품이, 하위 메인스트림 라인은 AMD RX 6500 XT 4기가 제품, 상위는 엔비디아 RTX 3050 8기가, AMD RX 6600 8기가 두 제품이 양분하는 그림으로 가성비 그래픽카드 지도가 바뀌지 않을까 하네요. 실제로 RTX 3050 8기가 제품이 이 정도 성능으로 출시가 된다면요, 기존 엔트리급 그래픽카드 시장을 넘어서 최소 메인스트림급 영역인 게이밍 시장 근처까지도 범주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5월과 6월 중에는 지각생 인텔도 엔트리 라인에서는 A350 4기가 제품, 하위 메인스트림 라인에서는 A380 8기가와 4기가 제품을, 이어서 퍼포먼스 라인 제품인 A780 16기가까지 연달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텔의 제품들은요, AMD나 엔비디아보다 높은 MSRP를 책정할 것으로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잘 잡혀준다면 역시나 이 3사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유저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겠죠. 자, 2022년 초부터 펼쳐지는 인텔, AMD, 엔비디아 세 업체의 보급형 그래픽카드 삼국지. 인텔이 20여 년 만에 외장 그래픽카드 시장에 다시금 뛰어들면서 외장 그래픽카드계의 천하삼분지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시장을 뺏으려 하고 뺏기지 않으려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보급형 그래픽카드 시장은 조금이나마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성능 그래픽카드에 한해서는 뭐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건 성능과 가격이겠죠. 사실 보급형 라인업 제품들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단하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성능에 맞춰서 가격이 잘만 나와준다면 이런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별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겠죠. 자, 과연 인텔, AMD, 엔비디아 세 브랜드 중에서 어느 업체가 유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지 아니면 더 많은 욕을 먹을지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에서 2022년 4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더리움의 POS 전환 이슈 등 시장의 변화가 계속해서 그래픽카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픽카드 하나 사는데 신경 쓸 게 참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요, 이제는 이더리움 POS 시대가 온다. 이더리움 매수를 고민하는 투자자와 채굴의 인생을 건 불나방들의 대결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텔이 지속적으로 A550과 580, A750과 780 등 신규 그래픽카드를 출시하고 엔비디아와 AMD도 이에 맞춰서 신규 그래픽카드를 출시한다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역시나 만관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바!